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김인재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오세훈 시장님과 정근식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남구 제5선거구 도곡 1, 2동 대치 1사동 출신 국민의힘 김동욱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서울시 재산세 공동과세 비율 확대와 관련된 논점을 다루고자 합니다. 이 문제는 단순히 특정 자치구의 이해관계가 아니라 서울 전체 자치구와 그에 속한 시민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안입니다. 재산세는 시민들이 납부하는 세금으로 각 자치구의 발전과 주민 복지에 사용되어야 하는데 현재 공동과세 구조가 확대되면 많은 자치구들이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습니다. 재산세 공동과세는 서울시 25개 자치구가 거둬들인 재산세의 50%를 서울시 시세로 모아 재정 여건이 열악한 자치구를 지원하기 위해 시세로 거둔 각 자치구 재산세의 50%를 25개 자치구에 같은 비율로 재분배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2007년 7월 20일 지방세법이 개정되고 2008년 1월 1일 시행 도입된 제도로 서울 내 자치구 간 재정 격차를 완화하려는 취지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시행된 재산세 공동과세가 모든 자치구에 공정하게 작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재산세 공동과세는 재정 자립도가 높은 자치구들뿐만 아니라 재정적으로 어려운 자치구들에게도 장기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재정 자립도가 낮은 자치구들은 여전히 재정난을 겪고 있으며 공동과세로 받은 지원이 실제로 필요한 만큼의 복지 및 행정 서비스 제공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령 재정 자립도가 낮은 자치구도 공동과세를 통해 일정 금액을 지원받지만 그 금액이 해당 자치구의 실제 재정적 필요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재정이 어려운 자치구들도 지속 가능한 재정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동과세만으로는 이러한 격차를 해소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재산세 세입만을 가지고 25개 자치구를 비교하면 재산세 공동과세 조정 이후의 재산세만을 비교해도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는 2천억 원 이상의 재산세 세입이 있고 주민 1인당 재산세를 비교해도 강남구는 1인당 136만 원 이상의 재산세를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하지만 이를 각 자치구 총 세입액과 주민 1인당 예산액을 살펴보면 자치구 간 격차는 중구와 종로구를 제외하고 재산세를 많이 냈던 구들의 순위가 정반대의 결과를 가져옵니다. 예를 들면 중구와 종로구, 강북구는 주민 1인당 예산액이 300만 원을 훌쩍 넘는 반면 강남, 강서, 서초, 송파구 등은 그보다 훨씬 낮습니다. 즉 자치구의 주된 세입원인 재산세를 공동과세 명목으로 나누면서 총 자치구 세입액을 인구수와 비교했을 때 주민들이 내는 재산세에 비해 1인당 주민을 위해 쓰이는 자치구 예산은 재산세를 많이 걷는 구일수록 줄어들게 되는 재정 역진성이 일어나게 됩니다. 다시 말해 재산세를 많이 내는 지역이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지만 그에 상응하는 자치구의 복지와 행정 서비스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균형은 재산세 공동과세 효과가 자치구 간 재정 격차를 완화하기보다는 오히려 재정 구조를 왜곡시킬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또한 자치구의 자치 재정권을 위협할 뿐 아니라 각각 지역에 계신 주민들이 납부한 재산세가 그들의 복지와 행정 서비스에 적절히 사용되지 못해 지역사회 전반의 발전을 저해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서울시의 각 부서와 주요 관계자분들께 몇 가지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김태균 기획조정실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네, 기획조정실장 김태균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님, 재산세 공동과세 확대가 모든 자치구에 공정하게 작용하지 않는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특히 재정 자립도가 높은 자치구는 재정 부담이 증가하고 재정이 어려운 자치구는 여전히 충분한 재정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공동과세 비율 확대가 자치구의 복지 및 행정 서비스 예산을 축소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적절한 조치를 강구해 주실 수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예, 의원님 질의 내용 중에 이제 그 자치구가 충분한 재정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저도 이제 시 재정을 제 책임을 하다 보니까 충분한 재정이라는 것은 굉장히 이상적인 상황이고 실제로는
어떤 정책의 우선순위에 따라서 그 투자 우선순위에 따른 재정 투자가 불가피한 상황에 항상 직면합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예산 규모가 줄어드는 상황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 주신 내용 중에 이제 재산세 공동과세 또는 조정 교부금 제도 그리고 자치구에 대한 그 보조금의 차 등 이런 기존의 제도들을 지혜롭게 운영하면서 고민해야 될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더 많은 논의와 검토가 필요하다고 저도 생각을 하지만 아무쪼록 좀 잘 근미래에 이런 내용들이 잘 정리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네, 자치구별 특성을 고려한 지원이 필요하고 이러한 개선책이 실제로 자치구에 적용되기 위해서는 행정적 및 재정적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재정 자립도가 낮은 자치구는 높은 의존도로 인해 자체적인 재정 운용이 어려운 상황이며 공동과세 확대가 결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진 못합니다. 이로 인해 재정 지원을 받는 자치구들도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재정 확보 방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중앙정부나 서울시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에 직면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 재산세 공동과세 비율의 확대는 단순히 몇몇 부유한 자치구의 이익 문제로 축소될 수 없는 복잡한 정책적 과제입니다. 우리는 모든 자치구의 현실적 상황과 각각 지역구에서 거주하시는 시민들의 권리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행정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동률 행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네, 행정국장 이동률입니다. 네, 행정국장님 안녕하십니까? 저희 재산세 공동과세가 자치재정권을 악화시키고 있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자치구가 자체적으로 확보한 세입을 타 자치구로 이전함으로써 자치구의 자율적 행정 서비스 제공이 어려워지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고 재산세 공동과세가 확대될 경우 자치구들이 필수 행정 서비스를 축소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 혹시 있을까요? 자치구 재정이라는 게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영향을 받지 않습니까? 일단 국세와 지방세 배분 비율에서 영향을 받고, 그리고 이제 국비 12 보조금, 그리고 서울시에서 자치구에 이제 내려주게 되는 교부세, 자체세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세목에 의해서 영향을 받게 되는데, 공동과세의 비율을 변동한다고 하면 자체적으로 세수를 걷어서 다른 자치구에 주는 구 입장에서 보면은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정적인 영향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네. 자치구의 자립적인 재정 운영을 위한 방안들이 심도 깊이 논의되기 위해서는 현재의 공동과세 현행 비율과 제도를 재검토하되 자치구 간 재정 격차를 보다 효과적으로 완화할 수 있는 다른 효율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중앙정부나 서울시 본청에 추가 재정을 통해 자치구의 부담을 줄이는 방식이 검토될 필요가 있습니다. 기존의 시세, 예를 들면 취득세를 공동과세 대상으로 활용하는 등 자치구 간 재정 불균형을 해결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러한 정책이 실질적인 재정적 뒷받침이 있어야만 조금씩 유의미하게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재무국장님께 재정정책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김진만 재무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십시오. 네, 재무국장 김진만입니다. 예, 재무국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현행 재산세 공동과세 제도가 자치구 간 재정 불균형을 완전히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만일 재산세 공동과세가 확대될 경우 더욱 혼란이 올 수 있다고 판단되는데요.
그렇다면 대안으로 취득세나 자동차세 같은 시세를 공동과세 대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한 적이 있거나 재정 불균형이라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이러한 검토가 과연 타당할지 여쭙고 싶습니다. 네, 그 취득세하고 자동차세 관련해서 공동과세로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직 검토한 바는 없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거를 좀 고려를 해봤을 때 좀 고려해봐야 될 것은 서울시가 그 도시 계획이라든지 주택 건설 그리고 상하수도 등에 대해서는 광역 사무로 직접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그 재원의 세목을 지방세 기본법에서 특별 시세로 이렇게 따로 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만약 이거를 자치구 공동과세로 한다고 하면은 우리 시의 그 광역 사무 재원이 위축될 가능성이 있고요. 그다음에 취득세, 자동차세도 역시 자치구 간에 그 굉장히 격차가 큽니다. 그래서 그 세원 집중 현황 같은 거를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 굉장히 신중하게 고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자치구들이 안정적인 세입을 확보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정책적 대안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중기적으로 또는 장기적으로 각각의 자치구가 독립적으로 재정을 효과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 방법이 있을까요? 장기적으로는 아까도 얘기가 나왔지만은 국세와 지방세 기본적인 비율이 조금 더 지방 쪽으로 좀 확대가 되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와 관련된 세제가 좀 같이 개편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 자원의 배분도 물론 중요하지만은 여러 가지 그 민간이나 우리 또 관에서는 대규모 또 투자 같은 것도 굉장히 강남북 간에 균형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종합적으로 다 같이 고려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설명 감사드립니다. 자료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오세훈 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오세훈 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네, 시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앞서 논의된 내용을 잘 들으셨는지요? 네, 재산세 공동과세 비율을 높이는 방안이 자치구 간 재정 격차를 완전히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모든 자치구가 조금이나마 더욱 공평하고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새로운 재정 조정 방안에 대한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의 재정 정책 중 일부 자치구의 자치 재정권을 제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재정 자율성을 보장하면서도 재정 균형을 유지하는 방안을 심도 깊이 논의하여 강구해 주시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 논의된 내용에 대해 종합적으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의원님 잘 알고 계시다시피 재산세 공동과세제도는 지난 텀 10여 년 전에 제 임기 중반부에 정말 큰 틀에서의 사회적 합의가 있었습니다. 25개 자치구가 아주 치열하게 토론 끝에 합의점을 도출해냈고, 그것이 국회에서 법 개정으로 이어져서 기억하시겠습니다마는 당시 25대 1 가까이 벌어졌던 자치구 간의 재정 격차가 개정 이후에는 한 5대 1까지 좁혀지는 정말 그야말로 혁명적인 큰 변화를 이뤄냈던 역사가 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시간이 흐르면서 조금 또 격차가 또 벌어졌죠. 그 이후에 2017년도였나요? 또다시 이 조정교부금 비율을 바꿈으로써 또 재정 격차를 좀 줄이는 그런 시도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런 고민은 끊임없이 계속돼 왔던 것이고요. 앞으로도 재정 격차를 줄이기 위한 서울시의 노력은 계속될 겁니다. 그것이 조정교부금 형태가 됐든 혹은 보조금 형태가 됐든 계속해서 노력을 기울일 일이고, 그러나 이런 제도의 변경은 한계를 가집니다. 사실 강북 지역에 이 강남 지역에 육박하는 어떤 발전을 가져오려면 종합적인 투자와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이번에 제가 다시 시장으로 취임해서 다시 강북 전성시대라는 이름하에 여러 가지 변화를 정책적으로 추구한다는 것은 이미 잘 알고 계실 테고요. 대표적인 사례로 용도 지역제를 폐기를 하고 파이트 사이트 제도를 적절히 활용해서 강북 지역의 발전을 도모한다든가, 혹은 상업 지역
총량제를 폐지를 해서 비강남 지역, 특히 동북권역과 서남 지역에 도시계획적인 변화를 만들어냄으로써 중장기적으로 그것이 결국 어떤 재정 확보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그 정책적인 접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책적 접근은 물론 1, 2년, 2, 3년 내에 단기적으로는 효과를 보기가 어렵겠지만 이런 추세가 계속되면 5년 뒤, 10년 뒤에는 비강남 지역의 발전을 분명히 담보해낼 수 있는 그런 획기적인 전환점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런 점에서 방금 전에 몇 분 실국 본부장님들 답변하신 내용이 종합적인 고려가 필요하다. 그리고 깊이 있게 고민해야 된다. 그리고 재원 배분 방법이 아닌 간접적인 방법도 고민해야 된다. 뭐 이런 답변을 지금 다 포함해서 답변을 드린 걸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방향으로 서울시는 계속 강남북 균형 발전을 추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 힘써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예, 설명 감사드립니다. 예, 오세훈 시장님의 답변에서 알 수 있듯이 서울시는 지속적으로 자치구 간 균형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이 그 자치구별 현실에 맞게 조정되면 더욱 좋은 결과물을 도출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서울시장님과 각 부서 국장님들의 답변을 통해 우리는 재산세 공동과세 구조적 문제와 그 해결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할 수 있었습니다. 각각 자치구마다 상황이 다르기에 분명 딜레마는 존재합니다. 일부 자치구는 세입이 줄어들고 필수적인 행정 서비스나 복지 사업에 투자할 여력이 부족해집니다. 반대로 재정을 보조받는 자치구들도 한정된 금액의 지원을 받기 때문에 필요한 수준의 공공 서비스를 충분히 제공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합니다. 강남 3구로 일컫는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가 재정이 양호한 자치구로 분류되긴 하지만 이들 자치구도 고유한 재정적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들 자치구는 인구가 많을 뿐더러 고령화로 인해 복지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주민들의 생활 수준을 유지하고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상당한 재정적 부담을 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재정 자립도가 낮은 자치구에서도 발생하고 있어 각 자치구 간의 갈등이 아닌 서로 간의 윈윈 전략이 필요한 시점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그렇기에 재산세 공동과세는 우리 서울시 차원에서 다각적으로 심도 있게 접근해야 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다각적인 시도와 여러 논의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공동과세 비율 상향은 자치구의 재정 자율성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현재보다 더욱 자치구 간 불균형을 더 심화시킬 수 있다는 점이 깊이 우려스럽습니다. 물론 각각 자치구마다 애로사항은 분명 존재하지만 지금의 제도가 그나마 정착되어 오늘날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재산세 공동과세 비율을 상향 조정하는 것은 재정 자립도가 높은 자치구뿐만 아니라 재정이 어려운 자치구에도 장기적으로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구조에서는 세수가 많은 자치구의 주민들이 납부한 세금이 타 자치구로 이전되면서 해당 자치구의 주민들은 그에 비례하는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동시에 재정이 열악한 자치구들도 충분한 지원을 받지 못해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자치구가 장기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재정 구조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방소득세나 지방소비세와 같은 자립재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해야 합니다. 단순히 공동과세 비율 상향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않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의 지역구는 강남구 제5선거구 도곡 1동, 도곡 2동, 대치 1동, 대치 4동입니다. 25개 자치구 중 강남구는 유일하게 자치구 일반 조정 교부금을 전혀 받고 있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강남구의 경우 재정 자립도가 높다는 이유로 이러한 기여가 많이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혹여나 재정 조달 계획을 한다면 여태까지 기여한 부분도 충분히 감안해 주셨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입니다. 특히 강남구의 재산세 등 각종 세금이 상대적으로 많은 고소득층의 재산세, 종부세 등에서 나온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대다수의 재원은 테헤란로에서 발생하는 법인세로부터 나오는 것이기도 합니다. 어느 자치구나 마찬가지겠지만 각각 지역 그리고 각각 행정동마다 주민들이 느끼는 인프라 및 환경의 퀄리티가 천차만별입니다.
단순히 공동가세 비율 상향으로 현재의 문제가 급작스럽게 근미래에 모두가 만족하는 해결책이 나오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기도 합니다. 어떠한 정책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단지 이에 대한 새로운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또 강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많은 고민과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아직은 막막할 수도 있겠지만 앞으로 서울시가 자치구 간 재정 불균형 해소를 위해 더욱 효율적이고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보다 미래지향적이고 효율적이며 공정한 대안을 마련하여 모든 25개구 자치구가 함께 발전할 수 있는 서울시, 그리고 그런 방향으로 정책과 제도가 설계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